예, 안녕하십니까.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. 너 그 암보험에 왜 가입을 할까? 뭐 한국인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암이잖아. 그러니까 아무래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가입하는 게 아닐까?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. 또 나야? 그리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까?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진단서 그거랑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조직검사지랑 뭐 내가 낸 그 결제 영수증 이런 거 내면 되지 않아? 그치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거는 암진단비와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암진단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돼.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언제 가입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. 아니 암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한 거지 가입 그 시기가 왜 중요해?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.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좀 달라.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. 그건 좀 아닌 것 같다. 내가 돈을 냈는데 보험 가입됐어? 그 돈이 출금됐어 내 통장에서. 그럼 바로 내가 암 걸리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빼고서는 모든 보험 진단비에서 계약하고 나서 90일 동안에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야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근데 그 이제 보통 이제 몸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치. 좀 있잖아. 그치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암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90일 동안 병원을 안 가고 버틴다? 이건 좀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. 어려운 결정일 것 같은데 그건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90일 동안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안 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. 근데 90일 이내에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내가 보험금 못 받는 걸로 그냥 끝나? 일단 보험금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암 진단비 특약 있잖아. 그게 사라지게 돼. 와 특약이 사라진다고? 암보험을 가입했는데? 그래서 그 진단비가 사라지게 되면은 기존에 90일 혹은 뭐 80일 동안 냈던 보험료 있잖아.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. 대신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에 대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암 진단은 절대적으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. 그리고 그 이뿐만이 아니라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거든. 감액 기간? 감액이면은 또 깎는다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래서 보험의 그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보험 상품에서는 1년 이내 진단 시, 어떤 상품에서는 2년 이내 진단 시에는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지. 그래서 가입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야. 근데 그럼 가입 날짜가 그 뭐 면책 기간, 감액 기간 때문이 아니라 고지 의무 그거 위반 때문이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네가 그 얘기를 할 거라고는 난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고지의무 위반도 마찬가지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을 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3년 이내에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뭐 보험계약은 당연히 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암과 관련한 질병 있잖아. 가입 전에 치료받은 것과 관계가 있으면은 그거는 보험금 과료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진단비 청구 시에는 가입 날짜는 고지의무 위반, 뭐 감액기간, 그다음에 면책기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더해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. 뭔데?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암진단비와 관련한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에 있어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하겠다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가입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. 그 지난번 한국 표준 이 말이 어려운데 그 질병 사인 분류? 그건 나도 대충은 알아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8차까지 개정이 됐거든? 야 그러면 뭐 지금 8차면은 뭐 3, 4, 5, 6, 7 다 다른 거 아니야? 맞아. 그래서 이 1차부터 현재 이제 8차까지 기준이 이제 계속 개정되면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입 시점마다 1차가 적용될 수도 있고 2차가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랑 이제 분쟁이 많이 있는데 봐봐라. 내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하던 시점이었어. 근데 지금 현재는 8차였잖아. 근데 8차인 현재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냐에 대한 그런 분쟁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. 너무 애매한 거 아니냐 그건?
그래서 옛날에 이제 판매했던 상품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적용하고 있던 가입 시점에서 규정하고 있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따르되 개정된 이후 뭐 5차, 6차 때 개정이 되고 그 시점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개정된 그 시점도 이제 포함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. 근데 이게 좀 쉽게 내가 얘기를 해보면 내가 4차 때 가입을 했다고 치잖아. 그때 4차 때는 이게 암이 아니었어. 근데 8차 때 암이야. 근데 난 진단을 8차 때 받은 거야.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한테 8차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거꾸로 봐서 4차 때는 암이었어. 근데 내가 진단받은 시점인 8차 때는 암이 아니야. 라고 하면 보험사는 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암이 아니지 않느냐 보험금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입했을 때 당시에는 4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4차 기준에서는 암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 보험금을 다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입 날짜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인 거고 다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암진단비 특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보험사들이 지들한테 불리하잖아 이 내용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진단된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따르겠다라고만 하고 있어. 근데 암진단비 청구하려면은 그 조직검사진가? 그것도 내지 않아? 맞아.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약관에서는 질병분류 기호도 중요하지만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암의 진단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이는 병의 의사로부터 판독이 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암 진단서 요것만 가지고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는 무조건 조직검사 결과지 내라고 한단 말이야. 왜냐하면 걔네도 역시나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암의 진단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거죠.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진단서상 암인데 보험회사는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니까 보험금 못 줘요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. 근데 거꾸로 진단서에는 암이 아니야. 근데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암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. 이러면은 약관 규정에 따라서 보험회사한테 암진단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. 그치. 근데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그냥 쉽게 줄까? 아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. 맞아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는데 역시나 이 조직검사 결과지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암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 날짜에 그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조직검사를 비교를 해서 보험회사한테 암진단비를 청구하는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봤던 내용은 가입 날짜를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명시기간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액기간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또한 이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언제 적용 시점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직검사 결과도 이제 진단서와 함께 보험회사한테 제출하면서 암진단비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